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주식회사 투어스태프의 김승이라고 합니다. 저희 투어스태프는 여기 보이시는 초소형 전기 자동차와 2인승 전기 자전거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쉐어링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저희 도시민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20km라고 하는데요. 그 20km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기재들이 주로 킥보드, 자전거,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 그리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버스나 지하철의 대중교통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자전거와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미래에는 국내에서 지금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스마트 시티를 구성할 때 이 교통 정책에서 어디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걷기이고요. 그 밑이 바이크, 그 밑이 마이크로카라고 나올 만큼 이 자전거와 마이크로카는 지금 현재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어 스태프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고객이 집에서 나와서 목적지까지 갈 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시간 통합관제센터랑 운전면허 검증 그리고 대중교통 환승 연계, 마이비와 같이 연계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부산시에 있는 동백전과 함께 이 동백 패스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저희 걸 더 이용했을 때 환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개발을 더 하고 있습니다. B2C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호텔이나 각종 박람회장에서 그 박람회를 즐기러 온 고객들 또는 투숙객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B2B 서비스로도 커뮤니티 쉐어링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부산시와 같이 공유 모빌리티 시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저기 명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에코델타 시티 개발 사업에도 진출을 해서 지금 함께 스마트 시티 안에서 대중교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2021년도 7월 달부터 서비스를 운영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저희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잘 활성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초소형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사실 생소한 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서비스라는 것을 사실 고객들에게 알리는데 시간을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지금 2023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지표처럼 10,000건 예상이었지만 지금 현재 2만 건을 달성을 해서 물론 자전거 서비스를 저희가 3분기부터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은 서비스 이용객과 이용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매년 20%의 성장 규모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저 성장 기세가 꺾이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부산에서 시작한 부산 기업입니다. 저희는 부산과 경주 말고는 아직까지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업체들이 그러하듯이 이 전기 자전거와 이 전기 자동차 사업을 가맹점의 형식으로 해서 지역 프랜차이즈 모집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국내에 있는 6개 광역시 그리고 일부 관광지들을 대상으로 자전거와 전기 자동차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는 사실 저희는 글로벌로 빨리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보이시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인구수도 많고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아시는 것처럼 뭐 지프니라든지 툭툭이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 그리고 전기 자전거로 대체를 했을 때 그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파이를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다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2024년도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홍콩에 있는 헤르츠라고 하는 모빌리티 기업이랑 지금 전기 자전거 MOU 그 OEM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우선적 MOU만 먼저 체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이 운영과 구입 소유 그리고 플랫폼 운영을 다 저희 투어 스태프에서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플랫폼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과 기재 구입 및 소유를 가맹점주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가맹점주의
예상 가맹점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서비스이다 보니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 환경이 조금 친숙한 30대에서 40대 정도의 뭐 퇴직자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것들을 대여하고 판매했던 판매소 운영하셨던 사장님들, 그리고 보여주는 것처럼 기존에 식음료 프랜차이즈를 하시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자본금을 다시 회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도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직접 운영보다는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는 사업을 많이 키워나갈 예정이고요. 아시아, 아까 보셨던 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조금 더 직접 운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024년, 5년, 6년에 각각 이렇게 도시들과 글로벌로 진출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대구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법인 지사를 설립을 해서 현지에 자동차 임대업 등록도 하고 사업자도 내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수가 초소형 자동차 70대 그리고 전기 자전거 500대인데요. 2025년까지는 그 두 서비스를 합쳐서 총 2만 대 정도의 모빌리티를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랜차이즈 비중을 점점 키워 나가서 나중에는 약 한 30대 70%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BEP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중반기 정도 되면 맞춰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 2021년부터 23년 10월인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운영을 해왔고 지금 현재는 세 건의 투자 유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BNK 벤처캐피탈하고도 따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실 마이크 드릴게요. 전달해 주세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기후 동행 카드라는 거를 출시를 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고 더 정확하게는 이제 자가용 이용을 축소를 시키려는 이런 트렌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2인승 이하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은 충분히 시류의 좀 시장의 니즈에 부합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께서 사업을 처음에 구상을 하실 때 물론 이제 구상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해외 사례도 보셨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와 비슷하게 뭐 예를 들면 2인승 이하의 초소형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미국이나 중국에서 성공한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사실 초소형 전기 자동차 쉐어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저희 투어 스태프하고 프랑스에 있는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랑스에 있는 기업이 하나 이렇게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초소형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대중교통 정책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유럽권에서 많이 가져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뭐 트램도 다니고 하지만 이 뭐랄까 이 트램이 가지고 있는 그 노선적 한계가 극심해서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그 프랑스에 있는 기업에서 이런 초소형 전기 자동차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13구역부터 뭐 17구역 이런 식 구역으로 지역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이 이 전기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는 특정 구역들은 자차 진입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대중교통, 자전거 아니면 이 초소형 전기 자동차 쉐어링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 조금 다른 사례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구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자가용 그리고 자차가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이미 국내에서도 실제 그렇게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빌리티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마스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콜버스, 콜택시 그리고 이런 전기 자전거, 킥보드들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마이크로 모빌리티 쉐어링 서비스 마스 이런 서비스 지금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뭐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고라든가 뭐 파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대비하고 있는 그런 조금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사고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 전기 자동차는 국내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흔히 말하는 대인대물, 자손 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G 인슈어런스라고 카카오 바이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그 카카오 바이크를 대상으로 보험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카카오 바이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자전거를 보험 관리하시는 회사랑 저희도 계약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면서 고객이 입었던 손해 그리고 뭐 고객이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상대 대인 대물 이런 것들을 다 보험 가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정비나 아무래도 전기 자전거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사실 제조사 쪽에다가 문의를 해서 수리를 받고 있고요.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톤 스포츠라고 하는 국내 2위 삼천리랑 알톤 스포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알톤 스포츠랑 같이 MOU 체결을 하고 지금 자전거를 공급도 같이 받고 그 공급받은 자전거에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거나 이슈가 생겼을 때 조금 더 일반적인 뭐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고 그리고 디벨롭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수익 모델에 있어가지고 프랜차이즈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이제 점주가 드는 비용이라든지 그 프랜차이즈 수익이나 그 준비 과정에서 있어서의 저희 그 기업의 이윤에 대한 그런 좀 세부적인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지금 계획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부분들 좀 공유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게 2024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국내에서도 아마 아시는 것처럼 뭐 스윙이라든지 킥고잉 뭐 이렇게 많은 모빌리티 기업들이 지역 가맹점주들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베네핏 그 수익 분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조사나 자료를 다 찾아보고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기존에 있는 다른 일반 모빌리티 기업들도 가맹점주를 모집을 한다면 저들이 왜 굳이 신생업체인 우리와 손을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 저희가 가져갈 로열티라든지 이런 자전거를 제공하고 이거를 담보로 잡고 하는 그런 파이낸싱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저희가 나온 게 없어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최대한 저희가 가맹점주들을 모집할 때 그들이 기존에 있는 업체가 아닌 우리와 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전달해 주시죠.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이런 쉐어링 서비스의 좀 중요한 부분이 카카오 바이크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쉐어링을 하고 반납 장소가 일정하지가 않아서 이거에 대한 정리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스토어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일용역 모빌리티도 있고 아까 70대라고 말씀하셨고 바이크도 500대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수거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초소형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점 기반형 공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해 놓은 주차장에서 대여하고 반납하는 소카의 형식을 띠고 있고요. 다만 소카와 다른 점은 소카는 여기에서 빌렸으면 여기로 반납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지정해 놓은 주차장이 6개다라고 예를 들면 내가 A 1번에서 빌려서 4번에 반납을 할 수도 있고 4번에 빌려서 6번에 반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초소형 전기 자동차는 수거와 재배치에 대한 이슈는 크게 없고요. 차량을 얼마나 청결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그게 따로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필드 에이전시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상에서 이렇게 반납이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을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아파트 단지 아니면 공공기관 내 이런 곳에는 반납이 안 되도록 설정을 해두었고요. 가급적이면 큰 길 위주로 자전거가 대여하고 반납될 수 있도록 해두었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해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 가서 반납을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간에 수거와 재배치 그리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인원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초 남았지만 답변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